처음 코딩 파이썬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 구조 리스트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 이 리스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 구조들이 그 클래스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객체라는 형태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라는 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거 다른 언어를 배웠으면은 배열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배열이라고들 많이 불렀는데 요즘 이제 리스트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배열은 하나의 배열이 아니라 변수는요,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 공간이 특별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어떤 값을 불러서 쓰거나 어떤 이름으로 그 공간에 어떤 값을 쓰거나 그 공간에 쓰여져 있는 값을 읽어서 사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데이터들은 하나의 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연속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연속되는 값들을 담고 있는 자료 구조 중에서 리스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스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숫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조금 살펴보면은 얘가 첫 번째 myList라는 리스트의 그 이름이고요, 여기 첫 번째 값이라고 하죠. 첫 번째 값, 얘가 두 번째 값, 얘가 세 번째 값이 되고요, 얘가 세 번째 값, 얘가 네 번째 값,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전체가 다섯 번째 값이 됩니다. 그렇게 다섯 개의 값이 쭉 묶여져 있는 열거형 데이터 구조, 얘를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로 이렇게 묶인다는 것까지 좀 봐두시고요.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이게 됩니다. 대괄호로 이제 묶이게 된다, 대괄호로 이렇게 묶이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1이라는 값을 우리가 뺄 수도 있고 중간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리스트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선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있을 거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i equal 5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변수 i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5라는 값을 여기 가운데 있는 equal 표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공간에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표시, 그런 명령이라고 예전에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i라는 변수를 만들고, 근데 i라는 변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거꾸로 사실은 이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5라는 값이 들어가는 순간 이 i라는 변수는 정수를 담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정수를 담는 변수, 즉 int라는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인데 이거를 보통 객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int라는 클래스에서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이름을 i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 i 안에 5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자, 클래스는
클래스는 뭐냐 그러면 클래스와 객체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는 무형의 틀이다. 이를테면은 붕어빵 기계가 클래스고요. 객체는 실제로 붕어빵 기계 안에 밀가루와 그리고 팥을 집어넣어서 붕어빵을 여러 개를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어낸 최종적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 붕어빵 자체, 그 실체가 객체가 됩니다. 자, 틀이 클래스고 실체가 객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틀이 클래스다. 틀이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실체가 객체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안에는 함수와 변수가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부르고,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필드라고 부르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서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메소드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그 객체지향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메소드라는 거는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딱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함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되, 단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한다. 이렇게만 우선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이거 외에도 약간의 조금 추가적인 내용, 아주 작은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굳이 지금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메소드는 함수와 같고 필드는 변수와 같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리스트를 만든다는 얘기는 실체적으로는 리스트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면서 그 객체 이름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리스트는 myList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 이름을 myList,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이름을 myList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myList라고요. 자, 리스트 클래스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myLis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yList는 실제로 리스트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트 클래스 안에 보통 클래스는 두 가지가 담긴다 그랬죠. 이 클래스 안에는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함수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 그 뒤에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뭘 쓴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모듈을 이 클래스하고 좀 비슷한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듈을 클래스로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 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모듈 안에 이 클래스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함수와 그에 따른 어떤 변수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고, 이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르고 변수를 필드라고 부른다. 그거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리스트 클래스에는 메소드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클래스 안에는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그 메소드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append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이런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 클래스로 myList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리스트 클래스 안에는 append라는 함수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요 둘 사이에 점을 찍어서 닷을 찍어서 서로 연결을 해줘서 myList라는 객체를 리스트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appen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샵 리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었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 대괄호로 열고 닫고 그리고 4개의 항목을 집어넣고 콤마로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4개의 값들을 쭉 연결된 4개의 열거형 값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샵 리스트에 여기 보니까 뭐 len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이 len이라는 함수는 이 뒤에 나오는 그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열거형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샵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전체는 4라는 값을 반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I have 4 items to purchase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도 폼은 써서 아이템이라는 샵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샵 리스트가 이거죠. 요 4개, 요 각각의 값들 애플이라는 것을 여기 아이템에 넣어주고 두 번째는 망고를 아이템에 넣어주고 캐롯을 아이템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이 값들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계속해서 샵 리스트에다가 append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append라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리스트의 맨 끝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샵 리스트가 아까 4개의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었으면은 5번째로 라이스라는 거를 여기다가 지금 추가를 해서 넣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끝이 하나가 더 들어갈 거고요. 그거를 화면에 출력시켜 보고 그 다음에 sort라는 이 함수를 또 여기서 한번 호출을 했네요. sort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조금만 공부를 한 중학생 이상이면 알 것 같아요. sort는 정렬하는 거죠. 정렬하는 겁니다. A, B, C 순서대로 해서 쭉 샵 리스트에 있는 거를 쭉 다시 정렬해 주게 됩니다. 정렬해 주게 되면 얘가 정렬된 그 상태로 화면에 다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post item I will buy 그 다음에 샵 리스트 제로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샵 리스트 요거는 우리가 알았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샵 리스트가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처음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해서 5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5개가 되면은 요 5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죠.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각각은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것부터 0번이 됩니다. 순서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키가.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를 여기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샵리스트 제로를 old 아이템에도 넣어주고 daily라는 명령을 써서 샵리스트 제로 맨 앞에 있는 거를 얘를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지워버리면은 리스트는 이제 0번이 없어지니까 1, 2, 3, 4, 4개가 남죠. 실제로 얘는 다시 0번이 됩니다. 이게 없어지면은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시 번호가 바뀌겠죠.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이 다음번에 계속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소스코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사용할 때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